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도 달빛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그 달빛 아래 한 사내가 고요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그는 임금의 친위무사 강률이었습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무과에 장원급제하여 임금의 호위무사가 된 인물이었지요. 뛰어난 무예와 충직한 마음씨로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검술은 당대 최고라 불렸지요. 오늘도 밤이 깊었구나. 강률은 한숨을 내쉬며 궁궐 주변을 살폈습니다. 달빛 아래 비치는 그의 얼굴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매서웠습니다. 임금을 지키는 호위무사의 눈빛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궁 안에서는 불길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강률은 평소보다 더욱 긴장한 채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임금님을 지켜내리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지만 그날 밤 강률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강률은 즉시 검을 빼들었습니다. 10년을 갈고 닦은 그의 감각이 위험을 알려주고 있었지요. 누구냐? 밤중에 감히 궁궐 안에서 무슨 짓이냐? 강률의 외침과 동시에 검은 그림자가 달빛 사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림자는 마치 나비처럼 가볍게 나뭇가지를 타고 오르더니 순식간에 담장을 넘어가려 했지요. 멈추지 못하겠느냐? 강률도 즉시 그림자를 쫓았습니다. 그의 경공술은 하늘이 내린 재능이라 불릴 만큼 뛰어났지요. 달빛 아래 펼쳐지는 추격전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이상하다. 이런 무궁은 본 적이 없는데. 그림자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요. 강률은 추격하면서도 상대의 절묘한 몸놀림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지요. 마침내 궁궐 후원 깊숙한 곳에서 그림자를 따라잡은 강률. 하지만 그가 본 광경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여인이었던가? 달빛에 비친 복면 사이로 보이는 고운 눈매와 긴 머리채. 분명 여인이 틀림없었습니다. 호위무사의 실력이 겨우 이 정도라면 임금의 안위가 걱정되는구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여인의 검이 번개처럼 강률을 향해 날아들자 강률은 재빨리 검을 들어막았지요. 달빛 아래 두 개의 검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여인이라고 봐주지는 않겠소. 그럴 필요 없다. 내 실력이 어디까지인지 보여다오. 여인의 검법은 마치 춤을 추는 듯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한 검법이었지요. 강률은 여인의 검을 받아내면서도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런 절묘한 검법은 대체 어디서? 그때였습니다. 강률의 검이 스치듯 여인의 복면을 스쳤고 복면이 달빛 속으로 흩날렸지요. 그 순간 강률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이 맞은 꽃잎처럼 하얀 피부, 달빛보다 더 빛나는 눈동자.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허리춤에 매달린 둥근 모양의 검은 옥패였습니다. 그 옥패는 임금의 목숨을 노리는 비밀 조직의 고위급만이 지닐 수 있는 물건이었지요. 저 옥패는 설마 북방의 그 무리들. 여인은 강률의 놀란 표정을 보며 싸늘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녀의 허리에서 검은 옥패가 달빛에 차갑게 빛났지요. 그리고는 한마디를 남기고 달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때까지 살아있길. 둥근 모양의 검은 옥패. 그것은 임금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상징인데 과연 이 신비로운 여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궁궐에 나타난 것일까요? 다음 날 강률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검은 옥패를 지닌 여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도대체 저들이 왜 나타난 것일까? 강률은 그날 밤도 어김없이 궁궐을 순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어젯밤 그 여인을 만났던 후원으로 향했지요. 마치 누군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후원에 도착하자 과연 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서 있었지요. 또 왔구나. 호위무사. 이번에도 날 시험해 보려 온 것이오? 아니, 이번엔 다른 제안을 하려고 왔어. 저하는 자신의 검을 들어 보였습니다. 내 검법, 북방의 것과는 다르더구나. 혹시 나와 검술을 나눠볼 생각은 없느냐? 적과 검술을 나누자는 말이오. 검에는 적도 아군도 없어. 오직 실력만이 있을 뿐. 강률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지요.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그녀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좋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 매일 이 시각 이곳에서 만나는 것이오. 그대가 정말 검술만을 위해 온다면 말이오. 저하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약속하지. 그렇게 그들의 은밀한 검술 수업이 시작되었지요. 서로의 검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은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가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강율은 혼자 순찰을 돌던 중 귀에 희미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소리를 따라 달려가 보니 궁 밖 시정거리에서 한 노파가 도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강율이 즉시 달려가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먼저 움직였지요. 달빛에 비친 그 모습은 다름 아닌 어제 그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의 검이 달빛 아래서 번뜩였는데 그녀는 도적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지요. 하지만 도적 중 하나가 노파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움직이면 이 할멈이 다칠 줄 알아라! 그 순간 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는데 그녀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위급한 순간 강율이 즉시 상황을 파악하니 여인의 검은 미처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였지요. 이를 알아본 강율은 지체 없이 자신의 검을 던졌습니다. 검이 도적의 팔을 스치듯 지나갔고 노파는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남은 일을 마무리했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여인의 손을 잡았는데 그 순간 여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할머니 편히 가세요. 노파가 떠난 후 달빛 아래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왜 도와준 거지? 도움이 필요한 백성이 있다면 당연히 도와야 하는 것 아니오? 하지만 난 내 적이야. 적이라고 해서 옳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건가? 강율의 말에 여인은 잠시 말이 없었는데 달빛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늙으셨을 텐데. 작게 중얼거린 그 한마디에 강율은 그녀의 떨리는 손과 눈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서아. 오늘 밤 나와 잠시만 있어줘. 그렇게 두 사람은 궁궐 후원 연못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빛은 그들의 그림자를 고요히 비추고 있었지요. 나는 10살 때 부모님을 잃었어. 그렇게 그날 밤 서아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지요. 10살이던 그해 겨울 우리 가족은 북방으로 가는 길이었어. 아버지께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셨지.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변했어.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지요. 한밤중에 정체불명의 무리들이 들이닥쳤어. 아버지는 나와 어머니를 지키려 싸우셨지. 하지만 칼을 맞으셨어. 어머니도 나를 감싸 안은 채 그렇게 돌아가셨지.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달빛이 그 눈물을 은은하게 비추었지요. 그날 나를 구해준 이가 있었어. 지금의 스승님이야. 스승님은 나를 데려가 무예를 가르쳐 주셨지. 하지만 그분은 북방 비밀결사대의 수장이셨어. 강율은 놀란 눈으로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허리춤에 있는 검은 옥패가 달빛에 반짝였지요. 이 옥패는 스승님이 주신 거야. 하지만 난 아직도 모르겠어. 스승님께서 왜 임금님을 해하려 하시는지. 그분은 내게 임금님이 우리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 있다고 하셨지만.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연못의 달그림자가 잔잔히 흔들렸지요. 그래서 난 알아내고 싶었어. 진실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곳에 잠입한 거야. 서아는 달빛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강율, 너는 임금님을 어떻게 생각하니? 정말 백성들을 위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순간 서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되겠어. 이만 가봐야겠어. 오늘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줘. 서아가 몸을 돌렸을 때 그녀의 옷자락 사이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강율이 주워든 것은 오래된 비단 주머니였지요. 그 안에는 낡은 가족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아의 가족. 그런데 이 그림 속 사내는 분명 궁궐의 관복을 입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과연 서아가 말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의 죽음과 임금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그날 밤 서아의 가족 이야기를 들은 후 강율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그림 속 서아의 아버지가 입은 관복이 궁궐의 것이었다는 사실이 자꾸 신경 쓰였지요.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후원에서 몰래 무예를 나누던 중 강율은 서아가 평소와 달리 안색이 좋지 않음을 알았지요.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검이 달빛 아래서 희미하게 흔들렸지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는데 서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지요.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어. 하지만 이걸 줄 테니 나중에 읽어봐. 그녀는 허리춤에서 작은 서찰 하나를 꺼내 강율에게 건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이건 달빛에 비친 서찰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움직일 시간이다. 북방의 세력이 모두 모였으니 태업을 이룰 때가 왔다. 다음 달 보름날 임금이 북방 순행을 떠날 때가 우리의 기회다. 강율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아는 이미 달빛 속으로 사라진 뒤였지요. 다음 날 강율은 비밀리에 역적의 내부 동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궁 안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지요. 분명 궁 안에도 역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을 텐데. 며칠을 쫓아다닌 끝에 강율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의정의 수하들이 한밤중에 모여 수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하의 북방 순행 일정과 호위 병력의 배치도를 여기 적어왔소. 좋아. 이것으로 우리의 준비는 거의 끝났어. 강율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말이 그의 귀에 들어왔지요. 서아라는 여인은 어떻게 할 것이오? 그 아이는 이제 쓸모가 다했다. 부모의 원수를 갚게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이용만 했을 뿐이야. 강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아를 속였단 말인가? 한편 그 시각 서아는 자신의 처소에서 오래된 서찰 하나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유서였지요. 내 딸 서아에게 만약 누군가 임금님을 헤아려 한다면 그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한다. 임금님은 편지의 나머지 부분은 찢겨져 있었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아버지,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달이 구름에 가려진 그날 밤 두 사람의 마음은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연 서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유서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날 낮 강율은 우연히 궁중 시종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후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면서? 그렇소. 누군가가 임금님의 처소 근처를 살피고 있었다고 합니다. 설마 북방의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게 아닌가? 조용히 해. 10년 전 그 일 이후로 그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하셨소. 시종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시종이 손을 들어 입을 막았습니다. 강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의 그 사건, 바로 승정원 관리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그날의 일을 말하는 것이었지요. 서아, 설마. 한편 그날 밤 서아는 북방 세력의 은신처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도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지요. 이제 곧 태업을 이룰 수 있다. 우의정께서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 하지만 서아 그 계집은 어쩌면 좋겠습니까? 요즘 수상한 기운이 보이는데. 걱정 마라. 그저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는 말 한마디에 우리를 따르는 어리석은 계집일 뿐이야. 때가 되면 그녀도 처리하면 될 게다. 서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이용해왔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지요. 아버지의 죽음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한편 궁궐에서는 우의정의 수하들이 한밤중에 궁 밖의 수상한 자들과 접선을 하고 있었지요. 내일 밤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다. 그때 모든 계획을 확정 짓겠다. 드디어 태업을 이룰 때가 온 건가? 강율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서아를 찾아 나섰지요. 서아에게 알려야 해. 그녀가 속고 있다는 걸. 그리고 잠시 후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궁궐의 후문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서아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이미 알고 있구나. 강율, 난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걸까?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가 함께라면. 그때였습니다. 야경꾼들이 아침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궁궐 곳곳에서 촛불이 켜지고 있었지요. 그러자 서아는 황급히 일어섰는데 그녀의 허리춤에 매달린 검은 옥패가 달빛에 반짝이며 강율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저 옥패. 그래, 이 옥패는 내일 밤 회의에서 사용될 거야. 무슨 뜻이지? 검은 옥패를 가진 자들만이 참석할 수 있어. 강율,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아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율 역시 쉽게 대답할 수 없었지요. 내일 밤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우리 각자
해야 할 일을 생각해보자. 달빛은 여전히 흐렸고 두 사람의 마음 또한 어두운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과연 서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들이 마주하게 될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북방 세력의 비밀 회의가 열렸지요. 검은 옥패를 지닌 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사이로 서아의 모습도 보였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두가 모였구나. 이제 우리의 대업을 이룰 때가 되었다. 스승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아의 것과 같은 검은 옥패가 들려 있었지요. 내일 새벽 임금은 북방 순행을 떠날 것이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기회다. 하지만 스승님, 호위 병력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걱정 마라. 우의정께서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 호위 병력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서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스승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서아야? 제 부친의 죽음, 정말 임금님의 명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순간 장내가 숙연해진 가운데 스승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지요. 그걸 왜 지금 묻느냐? 답해 주십시오. 제발. 스승은 잠시 침묵하더니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부친은 우리의 계획을 알아버린 자였다. 그를 제거하지 않을 수 없었지. 스승의 말에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지요. 그럼 그동안 제게 하신 말씀은 모두 너의 힘이 필요했다. 그것뿐이다. 바로 그 순간 밖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적 무리를 체포하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강율이 이끄는 병사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서아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지요. 서아야, 내가 우리를 배신했단 말이야. 스승의 눈빛이 독사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의 손에서 번뜩이는 칼날이 서아를 겨누었지요. 내 놈이 우리를 배신한다면 내 부친처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순간 강율의 검이 스승의 칼날을 막아섰습니다. 서아를 건드리지 마시오. 스승의 칼날과 강율의 검이 부딪히는 순간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북방의 자들과 궁궐의 병사들이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지요. 서아야, 내 아버지는 절대 반역자가 아니었다. 강율이 무리들 사이를 뛰어들며 외쳤습니다. 아버지가 반역자가 아니었다고? 그래, 승정원 문서고에서 찾았다. 10년 전 내 아버지는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하고 반역을 계획하던 우의정의 비리를 밝혀내려 했어. 스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검이 더욱 매섭게 강율을 향해 날아들었지요. 시끄럽다. 서아야, 저자의 말을 듣지 마라. 하지만 서아는 이미 자신의 검을 스승을 향해 겨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유서에 임금님을 해코지하려는 자를 막으라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스승님이었던 거군요. 바로 그때 우의정이 회의장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어서 도망가야 한다. 임금께서 하지만 그의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친히 회의장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과인이 이제야 이한수의 한을 풀어줄 수 있게 되었구나. 임금의 음성이 떨렸습니다. 이한수, 그는 과인의 가장 충직한 신하였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과인에게 우의정의 비리와 반역 음모를 알리려 했지. 하지만 과인이 너무 늦게 깨달았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분이 그래, 서아야, 내 아버지는 끝까지 임금과 백성을 위하는 충신이었다. 스승은 분노에 찬 눈으로 임금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스승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올랐지요. 난 이미 10년을 준비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어. 스승의 검이 번개처럼 임금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검과 강율의 검이 동시에 그의 앞을 가로막았지요. 스승님,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서아야, 내가 정말 날 막을 셈이냐? 전 이제 더 이상 스승님의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의 검이 그녀의 검을 강하게 쳐냈지요. 어리석은 것. 내가 너를 키운 건 내 재능이 아까워서였다. 하지만 끝내 날 배신하는구나. 스승의 검이 서아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요. 서아, 강율이 달려들었지만 스승의 무공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아직도 모르느냐? 내 앞에 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때였습니다. 서아가 피를 흘리면서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검이 달빛에 반짝였지요. 스승님, 제게 검술을 가르치신 건 스승님이시지만 제 검에 담긴 호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순간 서아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북방의 살벌한 검법이 아닌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이었지요. 이건 승정원 무예 검법이잖아. 스승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어린 시절 서아가 승정원 마당에서 아버지의 검술 연습을 몰래 지켜보았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그래요. 어릴 적 아버지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 밤홀로 연습했습니다. 아버지의 검법과 스승님의 검법, 저는 이제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요. 서아의 검이 달빛처럼 번뜩였습니다. 부드러움 속에 담긴 날카로움이 스승의 검을 순식간에 부러뜨렸지요. 어느새 푸르던 달빛이 점차 희미해져 가자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스승은 체포되었고 우의정도 그의 죄를 실토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여전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깨에 상처가 깊었던 것입니다. 서아야, 정신 차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강율이 다가오자 서아는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임금께서 다가오셨지요. 과인이 이한수의 딸을 또다시 잃게 되는 것인가? 임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방울이 서아의 뺨에 닿았을 때 그녀가 희미하게 눈을 떴지요. 전하, 제가 아버지의 충정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서아야, 내 아버지는 과인의 가장 충직한 신하였다. 그가 남긴 마지막 상소문을 읽어보아라. 임금께서 한 장의 낡은 서찰을 건네셨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지는 폐하의 충직한 신하로서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폐하와 백성을 지키고자 하나이다. 후에 내 딸 서아가 이 뜻을 이어받기를. 아버지,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과인이 너의 아버지 자리를 대신하고자 한다. 앞으로는 과인이 너의 새로운 아버지가 되어주마. 서아와 강율이 깊이 고개를 숙이자 임금께서 다시 입을 여셨지요. 그리고 너희 둘의 혼인을 명하노라. 이제 너희는 과인의 좌우를 지키는 한 쌍의 호위무사가 될 것이다. 전하, 마침내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었지요. 그 사건 이후 한 달 뒤 서아와 강율의 혼례가 거행되었는데 임금께서 친히 주관하신 혼례였지요. 부디 서로를 아끼며 이 나라를 함께 지켜다오. 그리고 서아의 허리에는 더 이상 검은 옥패가 아닌 대신 임금께서 하사하신 푸른 옥패가 달빛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강율, 이제야 제가 찾았어요. 무엇을 말입니까? 제가 평생 지키고 싶은 것을 당신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제 운명이었나 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들의 검에는 이제 서로를 향한 믿음과 나라를 향한 충정이 담겨 있었지요. 그 후 달이 밝은 밤이면 아직도 두 사람이 궁궐 후원에서 검술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검에서 반짝이는 은은한 빛이 달빛과 어우러져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춤처럼 보인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깊은 밤, 북방 국경 너머 깊은 산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서아의 스승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검은 옥패가 들려 있었지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계획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들의 차가운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아와 강율에겐 두려울 것이 없었지요. 서로에 대한 믿음과 나라를 향한 충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충성이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닌 진실을 향한 용기라고. 서아가 자신의 마음속 증오를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때론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 더 큰 힘이 된다고 말입니다. 강율과 서아가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려준 것처럼 사랑하는 이의 과거가 아닌 현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서아의 아버지처럼 올곧은 마음으로 걸어간 길은 결국 진실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가르침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